214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따른 지급이자 있죠. 여기에 대한 있죠. 이 계열할지 송금불산입한 금액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만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 개념은 뭐냐면 거기 별표현에서요. 오른쪽에 215페이지 있죠. 215페이지 하단에 괄호 3번 보입니까? 지급이자 및 뭡니까? 차입금의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별표현에서 그게 바로 어려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어떤 것들이 그죠? 부인 대상 이자인지를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사순위임 있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중에서 업무무관 자산 등에 있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요 규정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송금불산입 금액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송금불산입된 금액 어떤 이자 비용 중에서 송금 아닌 금액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이자? 이자 비용이라면 좀 이상하나? 지급이자라 해야 되지. 지급이자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지급이자 곱하기 어떻게 되냐면 차입금의 적수 분의 그죠? 업무무관 여기에 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이 3종 세트입니다. 적수. 업무와 관계없이 취득한 뭡니까? 업무와 관계없이 취득한 동산, 부동산, 가지급금 있죠. 업무와 관계없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한 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산다고 돈 나간 금액이 사용 일수가 있는 거잖아. 그 일수 중에서 차입금 적수 있죠. 돈 빌린 토탈 적수 중에 차지하는 비율적으로 이 지급이자를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비율이. 근데 요 지급이자에서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 지급이자가 되는 거야. 지급이자가. 그러면 만약에 있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이자도 계산하고 여기 내가 이자 비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뭡니까? 부인하는 이게 굉장히 있죠. 가중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지급금은 어떻게 보면 1타 3피라고 봅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1타 3피가 왜 3피일까요? 일단 인정이자만큼을 입금 산입해서 있죠. 입금 산입하면 우리 회사에 뭡니까? 세금도 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해 처분하니까 상대방 대표이사는 추가적 과세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남았습니다. 이자 비용이 있으면 분명히 그 중에서 돈 빌려가 준 금액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은 업무에 무관성이 있는 있죠.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적수 비율만큼은 있죠. 부인해야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정이자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치니까 이 법인 입장에서는 그죠? 대표이사하고 같이 한 통속이라면 과세를 3번 받는 겁니다. 대표이사 맞고 부인 2번 맞고 그죠? 인정이자 입금산입 이거 부인 그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가지급금이 있으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법인에서는.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막 100억, 200억 이렇게 있으면 그 세금만 하더라고.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또 떨어낼 거냐 이것도 참 문제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지급이자 중에서 이 지급이자는 총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선부인된 이자 있죠. 선순위 부인 이자 있죠. 선순위 부인 이자가 뭘까요? 네, 선순위 부인된 이자는요. 이자는 지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선순위가 뭡니까? 앞선순위. 지금 이걸 하려는데 앞선순위에 있는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날렸으니까 그런 건 제외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차입금 적수도 당연히 뭡니까? 선순위 부인 적수는요. 부인된 적수는 결국은 이렇게 제외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 인지해요. 프로그램을 전부 다 딱 치면 앞서서 하면 이런 것들을 지가 알아서 딱딱딱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산식을 지가 알아서 딱 해요. 우리는 이걸 보기만 할 줄 알면 돼요. 지가 다 컴퓨터가 다 구해요. 요걸 손으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조만 좀 알잖아요. 말이에요. 구조 이렇게 알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기 215페이지가 마지막이 되는데 215페이지가 그죠? 이게 지급이자에 있죠. 이 지급이자에 포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급이자에 부인하는 이자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죠? 특히 안 되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거하고 포함되지 않는 거.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건 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여러분들 여기 포함되는 건 일반적인 지급이자 있죠. 이자 비용. 이거는 여기 다 포함이 되죠. 일반적인. 우리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에 유관해서 지급한 이자 있죠. 업무에 유관한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일반적인 차입금 이자는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포함하는 거 금융어음하고 금융리스의 할인, 그죠? 금융어음하고 금융리스,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상가격. 이 말이 어렵네요. 아직 뭐 사채를 여러분들이 금융어음하고 금융리스, 금융어음 할인료, 금융리스, 사채 할인 상가격은 포함하고 상가 포함하지 않는 게 출제가 돼요. 이자가 쭉 있으면 그 중에서 요거는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자가 분명히 출제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보다는 이쪽이 중요해요. 이게 출제가 되죠, 그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상업 두 가지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업보험 할인료하고요. 그 다음에 그죠? 연지급, 그죠? 연지급 수입이자. 유산서, 그죠? 시퍼스하고, 그죠? 유산서 있죠? 그 두 가지 연지급 수입이자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데 요거는 왜 포함하지 않느냐면 상업보험 할인료는 여러분들 매각거래로 간주하죠. 그죠? 매각거래로 간주하잖아요. 그죠? 보통 실무모형이 매각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자가, 그죠? 이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지급 수입이자는 뭐냐면 세법에서 취득원가로 봅니다. 원칙이. 그러니까 이 수입이자를 취득가액으로 보니까, 자산으로 보니까 이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그러니까 금융보험 할인료는요, 보는 거고, 이게 상업보험 할인료는요, 보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를 조금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있기는 있습니다. 뭐 운용리스로랄지, 그죠? 있긴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두 가지만 좀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봐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적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한번 볼게요. 업무와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업무에 무관하게 토지를 취득했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투기 목적 이렇게 될 거다, 그죠? 근데 여기 얼마 주고 샀냐면 9,800만 원 주고, 그죠? 1월 1일 날 취득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현금 지출이 됐고요. 근데 이때 취득세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취득세가 발생했는데 이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습니다. 공과로 200만 원. 그리고 현금 지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봐요. 회사는 요거를 어떻게 여기 처리했냐면 이렇게 여기 처리한 거예요. 현금은 1억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1억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얼마로 계상했냐면 9,800 이렇게 계상한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은요. 세금과 공과는 뭡니까? 200만 원. 이렇게 회사 처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세무조정 들어갈까요? 이 토지는 강간상각을 하지 않으니까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있죠. 즉시상각비 같으면 이거를 우리 강간상각비에서 조정 못하니까 바로 부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송금 불산입하고 토지 가액이 뭡니까? 200을 뭡니까? 이거 뭐 이렇게 그죠? 세금과 공과 그죠? 로 처리한 이 토지 200을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적수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업무무관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얼마로 볼 거냐 이거죠. 지금 현재 토지는 얼마 업무무관 토지는 9,800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똑바로 했다라면 얼마가 됐을까요? 1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보가 뭡니까? 이 토지에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세무상 가액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면 있죠. 이 부동산은 유보 잔액을 반영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금액은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세무조정할 때 있죠. 이걸 똑바로 했다라면 토지가액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업무와 관계없이 똑바로 했으면 세법이 볼 때는 토지를 얼마로 보는 거야? 1억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토지를 1억으로 보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토지 세법이 볼 때는 업무무관하게 있죠. 취득한 자산의 금액은요, 가액은 얼마를 본다는 거야? 1억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800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게 만약에 유보잔액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한 금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는 점도 꼭 좀 알아줍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그죠? 네, 긴 만큼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들으려니까 길어졌는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조정명세표, 가지권 인정이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하면 그죠? 다 돼갑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